자, 이번 시간에는 3회, 마찬가지로 우리 기기 문제 풀이 계속 할게요. 자, 문제는 우리 페이지 일단 681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기에서 출력의 변환식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출력 변환식을 한번 적어보면, 우리 출력을 이제 P0 잡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P2로 잡고 2차 동선이 P2C거든요. 그래서 출력은 입력에다 손실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 P2C를 우리가 SP2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2차 입력에다 슬립을 곱하면 2차 동선이 나오는데, 요거를 바꿔 쓰면 P2-SP2로 쓸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P2로 묶으면 1-S에 P2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1-S는 누구하고 같냐면, 회전자 속도의 공식에 의해서 ns분의 n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자의 속도는 1-s의 ns가 되는 거니까 ns를 좌변으로 넘기면 ns분의 n은 1-s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고요. 하나 더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 P2는 s분의 P2C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P2C는 SP2니까. 그럼 바꿔서 쓰면 여기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S분의 1-S의 P2C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들을 다 고려해 본 결과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3번. 한번 살펴볼까요? P2-P2C 있고요. P2-SP2 있고요. 그 다음에 NS분의 NP2 있고요. 1-S의 P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그러면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P2- 출력은 입력에다 손실을 빼주면 된다는 것만 알아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으로 가겠습니다. 42번 문제. 변압기 보호 방식 중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나 우리 상간 단락 보호 장치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상간 단락 보호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3번 문제는 직류전동기가 주어졌고요. 전기자 전류가 10A야 5kgm 토크가 발생했다. 이 전동기의 계좌 자속이 80%로 감소했대요. 그러면 80%로 감소하기 전에는 얼마예요? 100%라는 얘기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전기자 전류가 12A로 되면 토크는 약 몇 kgm로 되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 토크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K파이에 IL이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직권, 분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K는 상수니까 날리시고요. 그러면 비례식을 써서 한번 풀어볼 건데, 처음에 토크가 5kgm였고 이때 자속 파이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몇 암페어냐면 10A라고 했습니다. 그냥 은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토크를 물어봤고요. 자속 파이가 80%, 0.8이 됐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12A가 흘렀대요. 그때 토크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대각 곱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분의 나머지 곱하면 되죠. 5 곱하기 0.8 곱하기 12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결과물이 얼마 나오냐면 4.8이 나오네요. 4.8 kg/m 하고 나오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44번이 나오는데, 44번 문제는 다이오드 2개를 이용하여 전파 정류를 했대요. 그래서 단상 전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단상입니다. 다. 순저항보와의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가 있다. 저항이 걸리는 직류분 전압이 90V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의 크기 물어봤는데,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전파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반파의 2배니까 2루트 2의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2가 직류전압이 아니라 교류의 시료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직류전압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전파니까 0.9의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물론 반파는 0.45의 2가 됩니다. 전파니까 0.9의 2인데 이 값을 갖다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0.9분의 1인데 1은 직류전압이니까 직류전압은 줬어요. 90V라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00V가 나올 거고요. 교류의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2에 100을 곱하니까 계산값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면 282.8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에 있냐면은 4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갑니다. 자, 45번은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같을 동자라 속도가 일정하고요.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속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역률 및 효율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역률과 효율이 언제나 1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5번에 옳은 것은 뭐냐?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봐도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옳은 거, 틀린 거 잘 기억해서 맞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으로 한번 가볼 건데 46번 문제는 농용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속도 제어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한번 종류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속도 제어법 중에 농용 거에는 누구 있습니까? 예, 주파수 제어가 있고요. 이 주파수 제어는 역률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극수변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압 제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바로 농용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김에 권선형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권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누가 있냐면 2차 저항법이 있고요. 1차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2차야. 전기들은 술을 먹어도 2차까지 가는 게 기본이니까 1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가 나오면 무조건 답입니다. 1차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여자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종속법이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1회였나요? 예, 우리 차동 종속해 가지고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종속법이 있었습니다. 예, 벌써 뭐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1회에서 풀었는지 2회에서 풀었는지 벌써 저도 잊어버렸어요. 예, 복습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농형에 해당되는 거는 극수지어법. 예, 요게 있네요. 종속법, 2차 여자법, 2차 저항법. 이건 다 권선형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요거 이제 비례추의 원리잖아요. 슬립하고 2차 저항의 관계인데 요 두 개가 비례관계가 성립됐을 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 요거를 우리는 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풀었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다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뭐하러 세 개를 다 써줍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세 개가 다 답에 세 개가 다 답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슬립이 몇 배요? 2배가 되는 거죠. 그때 최대 토크는 몇 배? 몇 배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불변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2차 저항을 2배 했으니까 최대 토크는 2배가 아니라 불변이다. 요게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2차 저항이 2배가 됐을 때 2배가 되는 건 최대 토크가 아니라 슬립이 2배가 되는 거고요. 최대 토크는 2배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갑니다. 48번 문제는 일반적인 변압기에 무브와 손 중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철손이 가장 영향이 큽니다. 손실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이 이제 철손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누구냐면 히스테리시손이에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손이 우리가 이제 효율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히스테리다. 3번으로 답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도 답으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으로 갈게요. 49번 문제는 아주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된 문제인데 전기자의 총도체 수가 152, 4극짜리가 있고요. 극수가 4극. 파권이죠. 파권은
병렬의 루수가 몇 개냐면 2개죠. 초코파이니까. 팝콘이 2개. 진유발전기가 전기자전류를 100A로 할 때 극단 감자기자력을 물어봤습니다. 브러쉬의 이동각은 10도고요. 이 감자기자력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ATD라고 쓰는데 문자를 EAP분의 IAZ 그리고 나서 180분의 2알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A는 병렬의 루수, P는 극수, IA는 전기자전류, Z는 총도체수, 알파는 이동각입니다.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병렬의 루수가 아까 우리 초코파이니까 팝콘은 2개, 극수가 몇 극짜리였어요? 4극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가 얼마냐면 100A였고요. 총도체수가 얼마였어? 152. 그 다음에 180분의 2알파니까 이동각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동각이 10도네요. 예.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 정답입니다. 얼마 나오냐면 105.6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턴 폴 해가지고 극이 되겠습니다. 매극당 기자력이거든요. 그래서 암페어턴 폴 P 극수를 얘기하는 거죠. 매극당 기자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있겠네요.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번으로 갈게요. 정리를 해가지고 칠판 정리를 한 다음에 50번 문제 또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여기서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50번 문제는 그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1.2를 줬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봤어요. 근데 피우법으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곱하기 100을 해도 뭐 숫자가 같은 숫자가 있으면 답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회 때인가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퍼센트 ZS 공식이 있었잖아요. 요겁니다. 동기 임피던스 유리라고 했던. 그러면 KS분의 1이니까 지금은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단락비를 물어봤나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물어봤으니까 단락비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0.83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피우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백분율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피우법에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 83%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100을 나누면 피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83이 들어가 있는 정답 4번이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51번으로 갑니다. 51번 문제는 아래쪽에서 해결을 할게요. 자, 51번 보시면 정격 전압, 정격 주파수가 6600에 220V, 그 다음 60Hz 와류손이 720W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압기를 3300V 50Hz 전원에 사용하는 경우에 와류손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와류손은 정리를 해보면 요게 있잖아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류손은 또 하나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다. 무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와류손은 누구하고 비례해요?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철심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와류손이 증가하니까 성층 철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0.35에서 0.5mm로 아주 얇게 썰어내고 아변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주파수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주파수가 바뀌었거든요. 60에서 50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와류손하고 전압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비례식으로 써서 이제 풀면 되는데 처음에 와류손이 얼마였냐면 720W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전압은 1차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6600에 제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변압기를 얼마로 한 거예요? 전압을 3300V 전압을 공급한 거죠. 그리고 와류손이 얼마만큼 발생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전압이 감소했으니까 와류손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72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보기를 보니까 다 작네요. 아쉽게도. 자, 풀겠습니다. 그럼 푸는 방법이 없잖아요. P는 어떻게 돼요? 자, 6600이 내려옵니다. 분의 3300 올라가고요.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그리고 나서 720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냐면 180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와류손 180W 들어가 있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52번으로 갑니다. 52번 문제는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에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극이 없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편자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성축이 이동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벌어진 만큼의 불꽃 섬락이 일어나는 정류의 파형값이 찌그러진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되는 조건인데 그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있었죠. EL은 L의 Tc분의 EIC였습니다. 그 전압이 발생되는데 그럼 발전기는 어떻게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기전력을 외부로 끄집어낼 수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가 오른손,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니까 오른손이니까 시계 방향, 회전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동기는 왼손, 플레밍이 왼손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회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브러쉬를 이동을 시킬 적에 중성축이 이동한 만큼에 대해서 브러쉬를 이동시켜서 기전력을 뽑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이동이 됩니까? 발전기를 물어봤으니까 발전기는 무슨 방향이야? 예, 오른손 법칙의 회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전동기다 그러면 회전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볼게요. 반발기동용 단상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브러쉬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기동과 정지와 속도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예, 반발기동이요. 그래서 정답은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한다. 4번 체크해서 답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로 갑니다. 54번 역시 답으로 기억해야 될 문제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기사 문제, 산업기사 문제 수십 년간 시험을 보면서 한 번도 바뀌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후르크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답이라고 써놓으시고요. 54번에. 이 문제는 괄호가 개수가 중요합니다. 괄호가 개수가 몇 개냐면 4개거든요. 괄호가.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한 글자, 두 번째 가로는 두 글자, 세 번째 가로는 세 글자, 네 번째 가로는 네 글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글자 수를 보시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면 첫 번째 괄호는 온, 한 글자, 두 번째는 턴온, 두 글자, 세 번째는 스위칭, 세 글자, 네 번째는 전력 손실,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예, 신기한데 이게 바뀌어서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면 그냥 주워먹는 건데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네요. 예, 2017년도에. 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2017년도에 내가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맞추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좀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은 한 장 넘겨야 되겠고요. 55번은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우리 직류기의 속도 제어 보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우리 아닌 거 물어보면 누구냐면 대표적인 답이 2차 여자법이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속도 제어냐면 그 유도전동기 있잖아요.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가야 되는 바로 우리 그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기이기 때문에 직류기가 아닌 것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직류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메 법칙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계좌 제어법.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 그 다음에 저항 제어법이 있죠. 그래서 저항, 전압, 전류, 계좌 전류 제어니까 오메 법칙으로 암기하시면 쉽겠다. 계좌 제어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정출력 제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제어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속도 제어가 광범위 하고 운전 시 효율이 좋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운전 시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제어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워드레어드 방식하고 일근어 방식이 있는데 그 일근어 방식이 이제 플라이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워드레어드 방식은 플라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플라이휠이 정답입니다. 한쪽은 필요하고 한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이점을 물어보면 플라이휠.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 제어법 물어봤는데 아닌 거는
그 뭐예요? 주파수여가 답이겠죠? 주파수여는 누구 거였어요? 유독이 거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용 거였죠? 주파수여는. 역률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인경고배 포트모터나 선박의 전기 줄임에 사용되는 주파수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원래 대표적인 답은 얘였는데 바뀌어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6번으로 갈게요. 56번 문제는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소극여자 방식을 정상전압에 도달시키는 거죠. 재빠르게. 그래서 이제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라는 얘기 맞고요. 정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맞고, 풀라일 효과를 크게 한다. 그렇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3번 역상하고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데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영상 임피던스는 작아지면 지락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크게 해서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역상 임피던스는 역시나 커야 되는데 역전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발전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임피던스를 크게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이 답인데 어떻게 찾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영역이잖아요. 그 역상의 역자 동그라미 하시고 영상의 영자를 동그라면 영역이 되는 거죠. 예. 역상의 역자, 그 다음에 영상의 영자. 그러면 영역인데 영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은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또 영역이 커야 되니까.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역은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은 크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작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으로 갈게요. 57번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석이 됩니까? 57번은 비돌극형이 나왔고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상의 단자전압을 V, 유기기 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X, 부하각 델타이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상의 최대 출력 물어봤는데 우리 비돌극형의 한상당 출력 공식을 아까 잠깐 한번 적어드렸거든요. 1회 문제풀이 할 때 적어드렸는데 출력 공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XX분의 2V의 사인 델타였죠? 예.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 삼상당 출력을 물어보면 3배까지 잡아야 된다 했는데, 아까는 이 부하각 델타가 몇 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냐 물어봐서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다 했던 거고요. 참고로 돌극형은 90도가 아니라 60도가 될 때 최대 출력입니다. 참고로 돌극형은, 여기 이제 수차 발전기 용도로 쓴 건데, 이 부하각이라는 델타가 60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최대 출력 물어봤으니까 얘 최대 출력이 되려면 이 델타가 아까 뭐라 했어요? 90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인 90이 1이니까 최대가 되는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요것만 남겠죠. XX분의 EV 요것만 남으니까 요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최대 출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90도일 거고 사인 90은 1이니까 남는 건 XX분의 EV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출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요게 답이 되겠죠. XX분의 EV 사인 델타가.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XX분의 EV 사인 델타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이니까 요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58번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보시면 60Hz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에 사용할 때, 즉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된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감소한 거죠, 주파수가. 일단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부하 전류 온도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무부하 전류는 결론은 철손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부하 시험에서 철손, 여자 전류,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 상승까지. 그래서 철손하고 어떤 관계를 따져주시면 돼요. 철손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손은 다 주파수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무부하손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무부하 전류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무부하 시험에서는 철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자 전류라든지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여자 전류가 바로 무부하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비례니까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주파수가 60분의 50이 된 거잖아요. 분의 1이니까 결론은 번분수하면 50분의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주파수는 감소했지만
예, 철손하고 히스테리시스, 무부하 전류는 온도 상승까지 주파수하고 반비례라서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 요거를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가 1번하고 2번에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물어봤잖아요. 유도기. 그럼 유도기의 유도전동계의 회전자의 속도 공식은 1-S의 NS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1-S의 NS는 P분의 그렇습니다. 120F니까 주파수하고 회전자의 속도 관계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비례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지금 60분의 50으로 감소가 됐으니까 회전자 속도도 60분의 50으로 감소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전류, 철손, 히스테리시손, 반비례라서 50분의 60으로 증가. 예, 그래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도전동기의 속도, 회전자의 속도는 예, 비례관계라서, 주파수하고 비례관계라서 60분의 50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따지면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60번 두 문제 남겨놓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9번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건데, 굉장히 뭐 문제가 길게 나왔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60Hz 1328, 230V의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무부하 전류가 I, 순식값을 주고 있는 거죠. 3sin 오메가-t, 기본파에 대한 값이고, 플러스 1.1sin 3오메가-t 플러스,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주어졌네요. 근데 주어진 거는 뭐 그게 뒤쪽에 주어진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인쇄가 조금 약간 흐리게 돼가지고 예, 알파3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메가-t 앞에 3자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3고조파 값이죠. 3고조파. 그 다음에 사인 앞에 1.1은 최대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하겠네요. 지금 위와 똑같은 변압기 제대로 Y델타 결선 1차가 Y, 2차가 델타입니다. 1차에 2300V의 평형 전압을 걸고 2차 무부하로 하면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냐고 물어봤는데 Y델타 결선하게 되면 위상차가 존재하니까 내부에 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죠. 2차 측에 2차 델타의 3고조파로 인한 순환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2차 델타 회로에는 3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니까 건수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A는 I1분의 I2잖아요.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비만 반대니까 1차분의 2차 잡아주시고요. 그 2차 델타에 흐르는 순환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I2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I2 값. 그럼 I2는 A에다가 I1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A 값은 건수비, 전압비로 구할 수가 있어요. V2분의 V1에다가 I1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V2가 얼마냐면 230인가요? 예, 230V. 그 다음에 1차가 1328V입니다. 여기에다가 I1을 구하면 되는데 이 I1이 3고조파에 대한 순환전류니까 얼마냐면 아까 전류값이요. 3고조파에 대한 최대값 순환전류가 1.1A였거든요. 최대값이. 그럼 우리는 시료값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시료값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최대값을 얼마로 나눠야 돼? 그렇죠.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요걸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 눌렀을 때 얼마 나오냐면 약 4.48A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뭐 문제는 좀 긴데 3고조파에 대한 값을 이용해서 2차 전류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건수비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예,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넘어가가지고 60번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2017년도 기사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00에 200V 변압계 1차 임피던스가 225ohm이래요. 자, Z1이라고 쓸게요. Z1이 225oh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환산의 임피던스 Z2를 물어본 건데 요것도 역시나 변압계 권수비 공식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수비 공식을 쓰게 되면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써드릴게요. E2분의 E1이 있고요. 그 다음에 N2분의 N1이 있고요. 그 다음에 V2분의 V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류비는 반대라고 그랬죠. I1분의 I2.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Z2분의 Z1. 그 다음에 루트 R2분의 R1.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분도 있겠죠. 루트에다가 X2분의
X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임피던스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건수비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건수비는 전압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V2 200, V1이 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15 나오나요? 예, 15. 자, 그러면 이제 A가 15니까 요걸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양변의 제곱을 취하면 제곱하고 루트가 벗겨지면서 A의 제곱은 Z2분의 Z1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Z2 값이니까 자리를 바꾸면 Z2는 A제곱분의 Z1이 되겠고요. A는 위에서 구한 15니까 15의 제곱분의 Z1 22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1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2차원산 임피던스 1.0, 1옴, 정답도 1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7년도 1회, 2회, 3회 우리 엔트미디어 기사 문제에서 그중에 제3과목으로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전기이기 문제 60문항을 다 풀어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 보면 17년도부터 역순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7년, 16년, 15년 쭉 보시면 나오던 문제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이게 관련도를 보시다가 조금 못 보던 건데 그러면 그냥 답으로 보셔도 돼요.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파트만 좀 중점적으로 머리에 이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계속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 어디에서 좀 많이 나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습 반복 계속해서 보시면 답이 보이니까 그거를 중점에 두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기회가 되면 저 역시 2018년도 문제풀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